날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새 정부가 과연 출범했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 한 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는 국무총리만 억지로 임명해놓고 장관 후보자는 18개 부처 중 제대로 임명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명한 6개 부처 장관들 중에서 국회 인준 통과가 가능한 분은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도뿐입니다. 앞으로 현역 의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청문회 결과를 보면 한결같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골라서 지명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인사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는 경제수석도 일자리 수석도 공석입니다. 국회 임명 동의도 필요 없는 핵심 수석 비서관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더욱 처참합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새 정부 들어 벌써 5차례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계속되는 신형 미사일 실험은 이제 그 종결판이 될 ICBM 실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분야는 국방부 장관도 지명되지 않고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자리였던 국가안보실 2 차장도 임명 13일 만에 경질된 채 후임자가 없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낙마가 사실상 굳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준비 안 된 정부라는 것이 지난 한 달간의 부실한 인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5번째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안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드 배치를 두고 끊임없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가는 현 정부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한에 격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그것에 대응할 대처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텐데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먼저 나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안달을 내고 불필요한 문제를 억지로 만들고 투집하여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이 도대체 국가 안보의 책임자로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인 사드 배치를 두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는 현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을 요지경이라고 표현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 지침대로 70만 제곱미터 부지를 맞추려면 억지로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더 가져가라고 공요해야 하는 요지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게 정의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겐 쇼통, 야당에겐 불통, 비판 세력에게는 먹통, 공무원에게는 호통만 하는 사통 정부라고 제가 명명한 게 근거 없는 말놀이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취임 한 달의 업적으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착,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 순직 인정, 4대강 보호 개방 등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협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업무 지시 메토라는 식으로 혼자 결정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 협력을 구하지 않고 혼자 발표하면 그만인 사안들을 업적이라고 열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가볍게 보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 중진 자문회의에서조차 제일 중요한 30일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큼 내놓기 민망한 업적인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 원맨쇼 하듯이 하는 정치는 결코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기 편 시민단체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협치를 강화한다면서 다음 주에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추진한다고 어제 일방적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실상을 버젓이 알고 있고 강경화, 김상조, 김희수 등 세 분의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난 인물들마저 임명을 강행하려 하면서 여야 상임위원장들을 일방적으로 불러 밥을 먹자는 게 과연 진정한 소통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단순히 밥만 먹고 언론 사진만 찍는 것이 진정한 협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협치 정신이 무시된 채 이런 식의 일방 통보식 청와대 오찬 초청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우리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독단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그 일방 통행식 국정에 들러리 서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밝히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대통령이 하는 일은 옳고 모두가 정의라면 무엇하러 국회가 있고 야당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원내 의석 3분의 1이 넘는 제1야당의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특정 노동단체나 여성단체보다 결코 그 무게감이 가벼울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인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인사는 약속대로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해야 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집에 활자로 새겨놓은 대국민 약속을 취임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그 어떤 다른 약속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세의 근원인 인사 문제에서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현실 타령을 한다면 그 두꺼운 공약집에 다른 약속들도 현실 타령을 하기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5대 비리에 한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씩 해당되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는 결코 임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 소장의 반헌법적 사고와 주장을 지금도 공공연히 계속하고 있는 분을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도 절대 모순입니다. 이런 원천 부적격자, 불공정 종합 세트인 인물들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악용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것입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어제 부인의 토익 성적 조작, 부정 취업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다고 합니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으로서 업무 자질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강경화 후보자 또한 위장 전입과 관련해 저희 당이 법적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한 만큼 강 후보자 본인의 거취 결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현실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그로 인한 협치의 파국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AI 확산과 관련하여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통 시장과 소규모 토종닭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전북에서 총 6건의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전국적으로 총 27곳, 이 가운데 고병원성 AI 확진은 1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당 정책위와 농해수 위원님들 또 당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예산 확보 등 신속한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압적인 그 행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일자리는 강압적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물로서 늘어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완장창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공직 사이에 협조를 못 받는다고 경고한 것이 어저께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대한상의 중소기업종회회 등 경제단체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3년 뒤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52주 단축 등에 대해서 너무나 급격한 정책임의 우려를 표시하자 오태규 국정기획자문위원은 중소기업계도 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총 회장이 일자리위원회에 경총 부회장 발언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협조하겠다는 반성문을 썼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현실 경제는 말로 강압적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서 세계 1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노동시간 단축 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역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정기획 자문위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이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지난 10년간 110만 개가 더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는 경직된 노동 환경과 규제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는 이러한 모든 점에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째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외에 내각의 장관이 지금 한 분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안보 라인부터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임명이 되고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준비 안 된 정권이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장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빨리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적격자를 내놓고 빨리 그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판단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에는 외교부 장관이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중에 야당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질문들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많은 질문이 계셔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 범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범주 1은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같은 인사 참사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문회 개최 전에 의당 본인들이 먼저 자진 사퇴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경과 보고서 작성에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범주입니다. 하자는 있으되 근본적으로 직무 수행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격을 전제로 해서 청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직무 수행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인정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흔쾌하게 청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격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약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여당, 집권 여당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불통을 넘어선 먹통 정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과 제대로만 협치한다면 정말 초기부터 잘할 수 있는 건데 꼭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과 언론의 그런 비판적인 그런 여론을 잘 수용을 해서 협치의 정치를 구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에 반대한다면 북한 핵 미사일을 막을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인 사드 배치를 두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는 현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을 요지경이라고 표현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 지침대로 70만 제곱미터 부지를 맞추려면 억지로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더 가져가라고 공용해야 하는 요지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게 정의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겐 쇼통, 야당에겐 불통, 비판 세력에게는 먹통, 공무원에게는 호통만 하는 사통 정부라고 제가 명명한 게 근거 없는 말놀이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취임 한 달의 업적으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착,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 순직 인정, 4대강 보호 개방 등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협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업무 지시 메토라는 식으로 혼자 결정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 협력을 구하지 않고 혼자 발표하면 그만인 사안들을 업적이라고 열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가볍게 보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 중진 자문회의에서조차 제일 중요한 30일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큼 내놓기 민망한 업적인 것입니다. 대통령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는 경제 수석도 일자리 수석도 공석입니다. 국회 임명 동의도 필요 없는 핵심 수석 비서관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더욱 처참합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새 정부 들어 벌써 5차례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계속되는 신형 미사일 실험은 이제 그 종결판이 될 ICBM 실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분야는 국방부 장관도 지명되지 않고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자리였던 국가안보실 2 차장도 임명 13일 만에 경질된 채 후임자가 없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낙마가 사실상 굳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준비 안 된 정부라는 날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새 정부가 과연 출범했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 한 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는 국무총리만 억지로 임명해놓고 장관 후보자는 18개 부처 중 제대로 임명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명한 6개 부처 장관들 중에서 국회 인준 통과가 가능한 분은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도뿐입니다. 앞으로 현역 의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청문회 결과를 보면 한결같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골라서 지명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인사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달간의 부실한 인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5번째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안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드 배치를 두고 끊임없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가는 현 정부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한에 격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그것에 대응할 대처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텐데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먼저 나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안달을 내고 불필요한 문제를 억지로 만들고 투집하여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이 도대체 국가 안보의 책임자로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